좋을 것 같아서 2주 만에 법인으로 전환한다 하더라도 아직 과밀 억제 권역이 아니기 때문에 혹시 거기서 창업할 수 있다면 외 지역으로 옮기면 세금을 100% 감면받느냐? 못 받습니다. 특히 자본금이 많이 그리고 법인세를 많이 내야겠다 판단할 때에는. 안녕하세요. 중소중견기업 보스들의 골치 아픈 고민을 타파해줄 보고파TV를 책임지는 윤책임입니다. 자, 이번에는 2회에 걸쳐서 창업법인과 3년인의 신규 법인에게 도움이 되는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그래, 오늘은 첫 번째 시간으로 중소기업 창업법인이 꼭 알아야 될 혜택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옆자리는 경영 컨설팅 전문가 하정우 이사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자, 이 모든 기업이 첫 단추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뭐 네, 기업 네. 분야 내 1위라는 게.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창업에도 역시 처음에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혜택이 참 다양하게 바뀐다고 저는 그렇게 들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럼 법인을 창업할 때 꼭 알아야 될 혜택이 있다고 하는데 그게 뭐가 있습니까? 창업을 하게 되면 나라에서 지원해주는 여러 가지 제도가 있죠. 네네. 그래서 그거를 네네. 우리 대표님들이 창업할 때는 꼭 좀 받으셨으면 좋겠고,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네. 5년간 법인세를 감면받는 게 아마 가장 크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이걸 먼저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 네네네. 말씀드린 창업 중소기업 세액 감면에 대한 제도가 가장 클 텐데요. 네. 창업한 중소기업이나 벤처기업에 대해서는 5년간 법인세 내지 소득세를 50%에서 많게는 100%까지 네네. 감면해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걸 제가 간단하게 좀 표로 좀 설명을 좀 드리려고 가져왔는데요. 네네네. 이게 21년도였던 것이 3년간 또 연장이 돼서 2024년 12월 30일까지 연장이 됐고요. 네. 생계형 창업기업이라 해서 그 수입이 네. 당기순이익이나 소득이 약 4,800이 안 되는 경우는 여기에 적용됐는데 네. 이 한도가 8천만 원까지 드러나게 됐습니다. 올해부터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 지역에 따라 또 창업의 내용이 감면이 달라질 수 있는데 네. 수도권 과밀 억제 권역인 경우에는 좀 이따 설명을 드릴게요. 네. 청년 창업은 약 5년간 네. 50%, 생계형 창업도 약 50%의 네. 감면을 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수도권 과밀 억제 권역 외 지역에서 창업을 하게 되는 경우는 네. 청년 창업은 약 100%가 5년간 감면되고요. 네. 생계형 창업은 5년간 역시 100%, 네. 그리고 일반 기업은 5년간 50%의 감면이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웬만하면 과밀 억제 권역 외에서 하는 게 좋은 거네요. 그렇긴 하죠. 네, 그러면은 뭐 청년은 100%, 생계형도 100%. 그런데 이제 여기서 잠깐 짚고 넘어갈 부분이 청년 창업일 때 이 청년의 기준이 뭘까요? 청년의 기준이 만 34세 네. 이하일 경우를 청년으로 보고 있습니다. 34세 그분이 이하. 대표가 됐을 때 네네. 청년 창업으로 인정을 하는 거죠. 네. 그러면 이 모든 중소기업이 창업을 하면 혜택을 이게 받는 건가요? 네, 뭐 창업이라 하면 네. 새롭게 사업을 시작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그렇지 않은 애매한 경우가 있죠. 네. 예를 들면 사업을 승계했다거나 지분을 좀 인수했다거나 네. 뭐 그런 경우는 종전사업과 같은 사업을 영위하고 있기 때문에 네. 당사자인 대표님이 처음 하신다 하더라도 인정을 받지 못합니다. 네. 네. 또한 두 번째는 폐업 후에 다시 사업을 재개하는 경우 같은 동일한 사업을 진행하게 된다면 그것도 창업으로 보지 않게끔 되어 네네. 있고요. 개인 사업자 법인 전환하는 경우 이런 경우 참 아쉽긴 하지만 처음 개인 사업자로 했다가 매출이 좋을 것 같아서 2주 만에 법인으로 전환한다 하더라도 네. 창업으로 보질 않습니다. 그럼 아예 그냥 신설하는 게 맞네요. 애초에 매출이 좀 높을 거다 생각이 된다면 개인 사업자보다 법인으로 막 아예 시작하는 게 시작을 좋겠죠. 하는데. 네. 네. 다른 그다음에, 업종을 추구하는 경우도 역시 창업으로 보지 그러니까 않습니다. 기존에 주 업종이 있는데 거기다 다른 업종을 추가해도 그건 네, 창업이라고 네, 보지 네, 않는다. 그렇습니다. 대표적으로 창업 중소기업으로 좀 지정하는 대표적인 게 뭐가 있을까요? 뭐 특별한 다양한 업종들이 다 창업 중소기업을 하지만 네. 그 중에서 요새 특이한 거는 신성장 서비스업이라는 업종이 네. 굉장히 부각을 받고 있는데요. 네네. 이 업에 속하게 되는 경우는 네. 초기에는 3년간 75%의 법인세가 감면되고요. 2년 후에는 50% 법인세가 감면되는데 네네. 이 업종이 뭐냐면 컴퓨터 프로그래밍, 뭐 시스템 통합 관리업, 네. 뭐 소프트웨어 개발하거나 아니면 창작 및 예술 관련 서비스업을 네. 한다거나 아니면 방송 프로그램 제작하는 것, 물류 산업. 그러니까 요즘에 좀 뜨는 업이네요. 그렇습니다. 예, 네. 밀어주겠다는 거죠. 그러면 네. 아까 창업이라는 외에 대부분의 중소기업들은 다 이 혜택을 볼 수 있다는 거로 보면 되겠네요. 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네네네. 같습니다.
그럼 여기서 하나 이제 궁금한 게 저희들이 좀 헷갈리는 게 아까 지역에 따라서 50%, 100%가 나눠지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여기서 이제 과밀 억제 권역이 어떻게 되는 건가요, 지금? 한마디로 과밀 억제 권역이란 건 네. 성장을 더 이상 하지 않았으면 하고 바라는 걸 정부가 지정하는 곳이라고 너무 몰려 보시면 있으니까. 되는데, 그렇죠. 인구나 산업이 너무 지나쳐 있는 여러분 주변에 있는 그런 도시들을 제외하겠다라고 하는데, 네. 이 과밀 억제 권역은 제가 표로 좀 설명을 드린다면 네. 서울시, 의정부, 구리, 고양, 수원, 하남, 성남, 안양, 광명, 부천, 의왕, 과천, 군포, 네. 그리고 남양주의 이 표에 있는 괄호를 제외하고, 그리고 인천도 역시 마찬가지고요. 네. 시흥 정도가 바로 과밀 억제 권역이라고 보시면 될 것 거의 같습니다. 그냥 서울하고 경기도권이네요. 그렇습니다. 수도권은 안 된다고 보시면 되는데, 네. 여기서 좀 보시면 경기도 광주, 그리고 용인의 일부, 그러네요. 이런 김포 이런 쪽은 오. 수도권이지만 파주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네요. 네, 양주 이런 쪽은 아직 과밀 억제 권역이 아니기 때문에 혹시 거기서 창업할 수 있다면 그걸 추천드리는 겁니다. 아, 나는 수도권 벗어나기 애매할 때는 그런 지역을 좀 피해서 그렇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지역에 하는 게 네, 낫겠네요. 지금 말씀드린 곳 외에는 외 지역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 예,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창업법인에 어느 정도 이제 차이가 나길래 제가 볼 때는 아까 그 혜택을 받는 데서도 좀 차이가 나지만 네. 그 외적인 뭐 세금 그런 것도 꽤 불이익이 있을 것 같습니다. 법인을 설립할 때부터 네. 등록세에 대해서는 원래 0.4% 자본금에 네. 그렇게 등록 세금을 내는데 기본이 네, 이거 3배 중과가 됩니다. 그리고 그리고 네. 엄청난 건데요. 그렇죠. 지방세도 역시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 표로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좀 드리면 네네. 약 2,800만 원이 가장 낮은 자본금인데요. 네. 이때 기본 공과금을 얘기를 드리면 네. 수도권 과밀 억제 권역 외 지역에서는 네. 등록 면허세, 네. 지방세, 네. 이제 1,000만 원, 5천만 원 좀 나눠서 표를 만들었습니다. 네네. 이때 들어가는 비용들이 이렇게 되고요. 수도권 과밀 억제 권역인 경우는 역시 말씀드린 대로 중과가 됩니다. 3배 차이가 난다고 보시면 되고, 네네. 예를 들어서 한 3천만 원으로 법인을 설립한다라고 했을 때 네네네네. 과밀 억제 권역에서는 총 한 43만 2천 원 정도라면 네. 비과밀 억제 권역에서는 네. 동일한 자본금으로 약 14만 4천 원으로 세금을 내면 되는데, 네. 자본금이 많아질수록 이 금액이 커지겠죠. 그렇죠, 그렇죠. 네. 그리고 이거 말고도 또 어떤 불이익이 있을까요? 그쪽에 대해서 하면. 과밀 억제 권역에서 만약에 청년 창업을 하는 경우 네. 법인세가 50%가 감면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다 중간에 요 소식을 듣고. 이 소식을 듣고 네. 5년 중 안에 네, 네. 억제 권역 외 지역으로 옮기면 네. 세금을 100% 감면받느냐? 못 받습니다. 아. 처음 창업했을 때 기준으로 혜택을 누리게 되는데, 네. 만약에 외 지역에서 100%를 받다가 네. 과밀 억제 권역으로 넘어왔을 때는요, 네. 100%였다가 거꾸로 50%로 줄어듭니다. 결국 내가 100%를 받고 싶어서 50% 받는 과밀 억제권에 있다가 이걸 보고 그래? 그러면 나는 비과밀 억세권 지역으로 가야지 하고 이전한다고 해서 100% 해주는 게 아니네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초반에 아예 창업을 할 때 네. 어디다 하느냐가 되게 중요하네요. 위치를 잘 선정하는 것도 중요한 전략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특히 자본금이 많이, 그리고 법인세를 많이 내야겠다 판단할 때에는 전략적으로 선택해 보시는 것도 중요하다. 그렇죠. 이게 제가 보니까 5년간이면 상당히 큰 그렇습니다. 건데요. 그죠? 네, 아주 왜냐면 큰 거죠. 대부분이 5년 안에 법인이 자멸할 수 있는 경우도 많잖아요. 5년 이상 그렇습니다. 가는 게 더 많지는 않는 경우가 좀 그렇죠. 많으니까. 네. 5년 유지하기 참 쉽지 않은 일이죠. 그러니까요. 그러면 보통 이제 저희가 이렇게 경기도권 다니다 보면 공장들이 많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렇게 좀 중소기업 보면은 제조업이라든지 뭐 물류 창고라든지 이런 좀 공장 같은 게 좀 있을 텐데 네. 이런 거 관련돼서 좀 이전한다거나 이런 걸 좀 궁금해하실 것 같습니다. 네. 과밀 억제 권역에서 네. 외 지역으로 공장을 이전하고 본사까지 이전하면요, 굉장히 많은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이건 반대로 과밀 억제 권역에 있었어도 네. 이전하면 해주는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제가 방문드린 화성 지역이 외 지역인데요. 네. 인천이나 안양, 시흥 이런 데서 많이들 공장이랑 사업체를 옮기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요. 네, 네. 이럴 때는 공장을 이전한 후로부터 6년간 법인세가 100%가 감면이 되고요. 네, 네. 이후에는 역시 법인세며 소득세가 50%가
감면이 되니까 네. 굉장히 강력한 혜택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엄청난 거네요. 다만 이제 혜택이 적용되려면 네. 요건이 있습니다. 음. 뭐 표를 보시면 제가 정리를 해놨는데요. 네. 2년 이상 계속 사업을 영위한 중소기업에 하고 공장 시설하고 본점을 전부 비과밀 억제 권역으로 옮겨야 됩니다. 공장만 옮기면 안 공장만 된다. 옮기면 안 된다라고 네. 생각하시면 되고요. 동일한 업종에서 이동을 해야겠죠. 업종이 달라지면 안 될 테고 네네. 그리고 이전 일로부터 1년 이내에 기존 공장을 양도하거나 철거, 폐쇄를 하셔야 되고요. 기존 공장 양도 폐쇄일부터 1년 이내에 이전된 곳에서 사업을 다시 재개를 하셔야 된다. 그렇죠. 혜택만 받고 형식만 안 가지면 하면 안 안 된다. 네, 실질적으로 그렇습니다. 해라. 그렇습니다. 아, 네. 그러면 이게 그냥 말로만 듣는 창업 중소기업 세액 감면인데 네. 이거를 이제 현업에 계시다 보니까 안타깝게 혜택을 못 받는 경우와 이걸 어떻게 잘하는 혜택 받은 경우 뭐 그런 경우가 있을까요? 네, 아까 잠깐 언급을 드렸었는데 네네. 인천에 있는 그 창업 중소기업 젊은 분이었어요. 그랬는데 혜택을 결국엔 받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왜 그런가를 따져봤더니 네네. 개인 사업자로 먼저 2주간을 창업을 했었던 거죠. 그리고 네. 그냥 신규가 아닌 법인 전환을 했습니다. 아. 그렇게 된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창업의 혜택을 받지를 못하게 된 거죠. 창업이라고 안 되는 거니까. 그렇죠. 예외 항목에 속하기 때문에 그래서 도움을 드리려고 했지만 안 되는 경우가 좀 사실 있었어요. 그럼 예를 들어서 네. 드는 생각 그냥 폐업 처리를 하고 음, 지금 전환한 법인을 네. 다시 신규로 그렇게는 못하는 건가요? 그렇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창업에 대한 요건 중에서 네네네. 예외가 되는 부분이 여기 네, 있었잖아요. 네네네. 근데 업종이 이제- 또 같으면 안 되겠구나. 그렇죠. 아, 네. 폐오프 맞아. 폐오프 다시 하는데 업종을 동일한 걸 하면 네, 혜택을 못 받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아, 이게 그러면 처음에 좀 잘 알고 해야 되는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유튜브도 요새 정보가 많으니 공부도 좀 하시고요. 네. 만약에 법인으로 결국에는 성공을 하시겠다라고 판단이 드신다면 그건 알 수 없는 일이지만 그렇죠. 창업을 할 때 먼저 개인 사업자를 해봤다가 할까? 음. 뭐 이런 경우로 혜택을 못 받는 경우도 안타깝지만 네. 있었죠. 아. 네, 도움이 그러면 못 어떻게- 된 것 같아요. 그런 걸 몰랐다가 이게 혜택을 좀 잘 보게 하는 경우도 있나요? 아까 공장을 이전한 경우가 그랬었는데요. 네네. 시흥에 있는 업체가 혜택을 받기 위해서 공장을 이전하신다고 하더라고요. 네네. 근데 사무실은 여전히 아. 시흥에 두려고 했었던 경우였죠. 근데 그게 다행히도 실행되지 않은 상황에 준비 중에 있다고 말씀을 하셔서 이 사례는 본점까지 이전을 다 하셔야 됩니다. 네. 그리고 직원도 다 옮겨셔야 되지 여기에 사무실이 그대로 존치한다면 혜택을 못 받는다는 말씀을 드려서 회사를 처음 설립할 때는 이것저것 진짜 고민할 게 많은 것 같습니다. 네, 아주 많고요. 조금만 더 공부를 하고 준비를 하신다면 많은 혜택을 누릴 수 있으니 꼭 놓치지 마시라. 네. 핵심이.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아예 혜택을 못 보거나 아니면 덜 보거나 그러네요.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내용이 창업하시는 분들에게 조금이나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내용 이상 마치고요. 다음 시간은 3년 이내 신규 법인이 알아야 될 혜택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